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중국 공산당 19기 6차 전체대회가 이제 막을 내리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끝난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결의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가 채택되는 순간입니다. 이 결의가 채택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을 우상화, 숭배, 지금 며칠 동안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진핑 사상이 모태통 사상과 둥소평 사상과 같은 이런 지도자, 제2 지도자, 2명의 지도자죠. 이제는 3대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 주석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강력한 중국, 부흥하는 중국 외쳤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침공해서 통일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은 역대 지도자들 중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홍콩이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히는지, 이번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홍콩이 무차별하게 짓밟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오히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의 통일을 극구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결사항전할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한번 침략하려면 할 테면 해보라는 차이잉원 총통, 그리고 미국과 더 밀접한 군사적 교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군사 장비들을 계속 반입하고 있는 대만. 이제 시진핑의 그 시험, 진짜 대만을 침략해서 무력으로 침공하여 흡수통일할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즉 강력한 중국을 위해서, 위대한 중국을 위해서 자기가 더 집권해야 된다고 이제 당 규약까지 바꾸고 3대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시진핑 주석. 세계 정세가 그야말로 국변 사태로 돌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즉 대만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다면 한국도 무사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대만 흡수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노동신문은 이 대만 사건은 꼭 한반도 상황을 닮은 꼴이라고 미국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만에서 미국의 군사적 장비들을 철거하고 중국의 자의적 조치를 지지해야 된다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운명,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운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북한이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도 무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반도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평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에 바로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험이나 이 군사적 공세는, 중국의 군사적 공세는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화상대회가 얼마 안 있으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는 강경하게 나오지만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중국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가해야 된다고 미 국무부는 연일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기에 끔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에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호언한 미국일진데 어떻게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이 비핵화를 가도록 압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위협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을 괴롭혀주기를 지금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이
중국 선에 넘어간다면 그때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중국은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도 많은 물자를 비밀리에 또 불법적으로 보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광물 자원도 불법적으로 환족 형태로 중국에서는 받아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지금 밀수 밀매 행위를 김정은이 직접 챙길 뿐만 아니라 중국 바다 단동과 대련 중국 동해 연선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밀수 밀매를 하고 있습니다. 북중국경은 닫혔지만 바다에서는 그만큼 활발한 북중 교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관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수 밀매 형태로 교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여소수 문제로 이 한국이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9월에 인도는 벌써 이 대란이 올 것을 간파하고 70%의 여소를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감감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호둥지둥 되면서 여소수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검토만 하다가 중국에 빌붙는 형국까지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 환구시보나 인민일보가 중국이 없이는 한국 경제는 없다는 이런 비아냥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소수 문제가 왜 중국 때문이냐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 한국 경제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겠다는 그런 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도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이 환구시보.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매체입니다. 환구시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옥매여 있는 한국.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쓰러지게 되면 한국 경제도 없다는 중국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수출, 수입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여소수 문제가 터져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 전 세계의 여소수 문제를 진단해 보면 일본은 80%를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98%이 여소를 중국에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가 다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렇게 아마 여소 문제는 중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것은 맞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중국이 여소 수출 문제를 중단했을까요? 한한령을 내린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 금지령이나 한국 국민들의 중국 방문을 금지시킨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2번이나 왔다 가면서 한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중국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중국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경제적으로 볼모로 잡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소수 사태처럼 한국이 대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제 정세가 별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가 지금 물가 인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이 물가가 지금 국제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코로나19 2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돈을 찍어내서 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돈을 찍어서 지금 풀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폭풍과 같은 쓰나미가 우리 경제를 덮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원인입니다. 이 경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포퓰리즘에 휩싸여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10만, 20만 원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국민에게 또다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선거철에 돈으로 표를 산다는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선거가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일을 해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주던, 아니면 방역지원금을 주던, 아니면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해 주던, 그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4개월 남짓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포퓰리즘성이 강한 돈을 뿌리려고 할까요? 거기에 아마 몇 번 뿌려보고 맛을 들인 것 같습니다.